그들은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을 마주쳤습니다. 관계는 대화의 연장 같았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여기 괜찮아? 응, 좋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만담일화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카페, 창가 자리. 한지우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음이 녹아 커피 표면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3월의 서울. 아직 쌀쌀한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그 남자 또 연락 안 와? 건너편에 앉은 친구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응. 끝난 것 같아. 3개월 전부터 만나던 남자였습니다. 35, 스타트업 마케터.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성수동 전시회도 함께 갔고 한남동 레스토랑에서 와인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카카오톡 한 줄이 왔습니다. 아직 결혼은 부담스럽네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습니다. 서울 남자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연애는 늘 이랬습니다. 강남 오피스 빌딩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자들, 이태원 루프탑에서 와인 마시는 세련된 여자들, 성수동 카페에서 맥북 두드리는 힙한 여자들. 반짝이는 여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남자들은 굳이 한 사람에게 정착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면 지는 거였습니다. 쿨한 척, 괜찮은 척, 바쁜 척. 지우는 그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지우는 30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0하고도 2달. 보수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형교회 장로였고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기도, 일요일 오전 예배. 지우의 어린 시절은 교회와 학교를 오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슴이 일찍 나왔습니다. 반 여자애들 중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지우 몸매 봤어? 완전 야하게 생겼어. 복도를 지나가다 들은 남학생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체육 시간 운동장을 달리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교회 청년부 오빠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우야 많이 컸네. 벌써 어른이 다 됐어.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때 15이었습니다. 키스도 안 해봤는데 쉬운 애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꼬리표를 붙이게 놔두지 않겠다고. 차라리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대학교 1학년 첫 경험이었습니다.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였습니다. 그는 착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그를 10번도 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원룸에 돌아온 밤 샤워를 3번 했습니다. 몸에서 죄가 씻겨 내려가기를 바라며.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박혔습니다. 순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우는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더럽혀졌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28배 왔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팀장과 술을 마시고 그의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자. 회사에서 이상해지면 곤란하니까. 이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섹시옷가 꼭 사랑이어야 할 필요는 없구나. 그 사람도 즐겼고 자기도 나름 괜찮았는데 왜 자기만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그 질문이 뭔가를 바꿨습니다. 자유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회사 3년 근무. 인사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기회 꼭 오실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해고였습니다. 지우는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하지?
일자리도 없고 남자도 없고 서울에 묶어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대학 선배 사진을 봤습니다. 강태희. 건축학과 에이스였던 선배는 이제 일본 교토에서 일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한국 답답하면 언제든 놀러와. 우리 집 게스트룸 있어. 지우는 한참을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명 빛나는 순간들.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냥 여행으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턴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섹시오 토크라는 코너를 진행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익명성만 보장되면요. 각 나라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 성과 연애에 대해 인터뷰하는 거야. 지우는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런던, 파리, 교토.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친구 은혜가 런던에 있었고 파리는 교환학생 때 살았던 곳이었고 교토엔 태희 선배가 있었습니다. 언니 진심이야? 편도 티켓만 끊고 가는 거.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미쳤다. 완전히 미쳤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홍대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빠르게 바쁘게. 지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면을 벗을 때가 있을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지우는 아메리카노 잔을 비웠습니다. 얼음이 다 녹아 싱거워진 커피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야. 런던행. 무서워? 응.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야.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언니,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만들어와.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질문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친밀함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3. 섹시옷과 사랑은 분리될 수 있나요? 질문들을 적으며 지우는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뭔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로. 지우도 곧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런던에서, 파리에서, 그 너머에서.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마주하며. 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대 앞. 지우는 여권을 꺼내들었습니다.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체류 목적은? 관광이요.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일주일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언제 떠날지 몰랐습니다. 편도 티켓만 끊고 왔으니까요.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은혜는 3년 전 영국 남자와 결혼해서 런던에 정착했습니다. 지우야. 포옹하며 은혜가 웃었습니다. 진짜 왔네. 편도로. 나도 믿기지 않아. 은혜의 차를 타고 이스트런던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3월의 런던은 서울보다 더 추웠습니다. 프로젝트 진짜 할 거야?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은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솔직히 무서워. 낯선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럼 왜 해?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다음 날 쇼디치의 카페. 은혜와 함께 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인터뷰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작가가 모델에게 지시했습니다. 좀 더 왼쪽으로. 그래, 거기. 완벽해. 젊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머리, 동양인 얼굴. 그런데 억양은 완전히 영국식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델이 떠났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정리하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모델 해보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당신 얼굴 흥미로워요. 전 현우예요. 그는 한국계였습니다. 아니, 한국인? 얼굴은 분명 한국인인데 말투는 영국인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복잡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자랐죠. 입양됐거든요. 그 말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우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행 중이에요. 얼마나 머물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미소였습니다.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괜찮은 펍 알아요. 저녁 8시, 템즈강이 보이는 펍. 현우는 기네스를 주문했고 지우는 A를 택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브리지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 성과 연애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 현우는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인터뷰해도 돼요? 정말요? 녹음해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뭐든 물어봐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인터뷰였으니까요. 친밀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지우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질문 아닌가? 그런데 현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입양아로 자라면서 늘 느꼈거든요. 완전히 속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한국인 얼굴을 가졌지만 한국어를 못하고 영국에서 자랐지만 늘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고 외로웠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웠죠. 그래서 친밀해지는 게 무서워요. 어차피 떠날 것 같거든요. 나를 아니면 상대방을.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친밀해지는 게 무서워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늘 가면을 써요. 쿨한 척, 괜찮은 척. 현우가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가면 안 쓰고 싶어요? 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솔직하게 해봐요. 내일 떠날 사람들끼리. 2시간 동안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첫사랑, 실패한 연애들, 섹시옷에서 느낀 외로움. 가면을 벗으니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 대상화, 교회에서 느낀 수치심, 팀장과의 일. 말하면서 울컥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현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말해줘서.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대화가 이런 거구나. 선입견 같지 않고 들어주는 것. 집에 가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습니다. 긴장돼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편해요. 그들은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을 마주쳤습니다. 관계는 대화의 연장 같았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여기 괜찮아? 응, 좋아. 끝나고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인터뷰 계속할래요? 지금요? 응. 더 솔직할 것 같은데. 지우도 웃으며 녹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방금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로. 오랜만에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현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집 같았어요. 당신이. 새벽 2시 현우가 지우를 은혜네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려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리 저편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여우였습니다. 붉은 털의 여우 2마리가 런던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봐.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행운이래요. 여우를 보는 건.
그럼 우리 행운이네요. 오늘은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내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지우는 파리로 갈 거고 현우는 런던에 남을 거였습니다. 은행의 집 계단을 올라가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대화가 진짜 인연을 만드는구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밀해지는 게 무서워요. 어차피 떠날 것 같거든요.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았습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면을 벗었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거였나? 지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런던에서 배운 것 진짜 대화가 진짜 친밀함을 만든다. 그리고 다음 줄에 추가했습니다. 질문 순간의 친밀함도 진짜일 수 있을까? 다시 만나지 않아도?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파리행 유로스타를 탈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발견.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리 북역, 오후 2시. 유로스타에서 내렸을 때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파리였습니다. 교환학생 시절, 이 도시는 로맨틱했지만 동시에 피곤했습니다. 끝없는 작업 멘트, 당신은 봄날 같아요 같은 말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리웠습니다. 서울의 눈치 게임보다는 차라리 대쉬가 나았습니다. 짐을 맡기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데이트 앱을 켰습니다. 프로필에 48시간만 파리 체류라고 썼습니다. 5분 만에 메시지 50개가 왔습니다. 8월의 파리는 한산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바캉스를 떠났으니까요. 그중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트마이너스 쇼몽 공원에서 만날래요? 관광객 없고 조용해요. 마이너스 민준. 지우는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린넨 셔츠를 입고 생강 옆에 앉은 남자. 소르본 철학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4시에 입구에서. 답장을 보내고 나서 지우는 불안해졌습니다. 런던에서 현우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괜찮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비트마이너스 쇼몽 공원 입구. 민주는 사진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27, 긴 팔다리에 헝클어진 머리. 그런데 눈빛이 깊었습니다. 지우 씨? 네. 민준 씨,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뷰하러 왔다고 했죠?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왜요? 런던에서는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선 뭔가 계산적인 느낌?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인터뷰 말고 그냥 산책해요.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러우면 녹음하고.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파리의 8월 하늘은 완벽하게 파랬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서울이요. 거기 연애 문화 어때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복잡해요. 다들 감정 숨기고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면 지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죠. 그 말에 지우는 뭔가 풀렸습니다. 대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한국에서 의대 가라는 부모 압박을 피해 파리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숨쉬는 기분을 느꼈다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지금 이 대화. 좋아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번뿐인 만남이 허무하지 않아요? 이름도 곧 잊을 텐데.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자유로운 거잖아요. 계산 없이, 미래 부담 없이. 그 순간만 존재하는 거.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근데 슬프잖아요.
정말 좋았는데 다시 못 만나는 거.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거죠. 민준이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각각의 연인은 발견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지나갈 거 알면서도 몰입하는 거. 그게 가장 정직한 친밀함 아닐까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런던에서 현우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괜찮아요. 그냥 차 한잔하고. 민준이 웃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집. 말의 지구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우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 지금 파리 남자 집에 왔어. 수진 미쳤어. 은혜 조심해.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커피 끓였어요.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지우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해요. 무서워요. 이런 거.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지우가 민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섹시옷 이야기를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창문으로 파리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민준은 프랑스어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끝나고 샤워를 함께 했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떠나는 거 슬플 것 같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녁 7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메트로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또 봐요? 아마 안 볼 거예요. 모레 교토로 가니까. 그럼 오늘은 완벽했네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생모르댕에서 친구들을 만나 와인을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때 앱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준이에요. 오늘 밤 시간 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지우는 피곤했습니다. 이미 민준과 있었고 술도 마셨고.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사는데 근처예요. 커피 한 잔만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또 만나는 게 맞나? 오늘 이미 민준이랑. 그런데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 다른 친밀함은? 30분만요. 답장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은 사진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긴 속눈썹, 조각 같은 턱선. 그런데 약간 거만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민준 생각이 났습니다. 몇 시간 전 일이. 프랑스 남자랑 자본 적 있어요? 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궁금해서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거짓말해야 할까? 네. 오늘 낮에요. 서준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놀랄까? 불쾌해할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판단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수치심 같은 게. 아, 이게 자유구나. 우리 집 갈래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버 안에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루에 두 남자를?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서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을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는 민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끝나고 서준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깼습니다.
서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걸으며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 괜찮은 걸까? 하루에 두 남자를 만나고 이게 맞는 걸까? 그런데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왜 안 돼? 누가 정한 거야? 하루에 한 명만 만나야 한다고.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연인은 인연이에요. 맞았습니다. 민준에게서 발견한 것과 서준에게서 발견한 것이 달랐습니다. 둘 다 아름다웠습니다. 생강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것 친밀함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어느 것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자유로운데 왜 슬플까?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고 싶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파리가 깨어났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교토로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질문들. 교토역, 오후 3시. 신칸센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파리의 건조함도 런던의 습기도 아닌 교토만의 무게였습니다. 태희가 개찰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선배. 대학 때 건축학과 에이스였던 그는 이제 교토의 유명 스튜디오에서 일했습니다. 지우야, 포옹했습니다. 태희의 품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교토의 냄새였습니다. 한 달 있을 거지? 네. 패 끼쳐도 될까요? 무슨 소리? 우리 집 게스트룸 원래 내 거야. 택시를 타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태희의 집은 전통 마치아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향이 났고 작은 정원에 이끼가 자랐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태희가 웃었습니다. 3년 걸려서 찾았어. 마음에 들어? 너무요. 그날 밤 다다미 위에 누워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태희 친구 만났던 그날 밤. 그때 느낀 설렘. 그래서 교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고 주말엔 교토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후시미 이나리 신사, 철학의 길.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철학의 길을 걸으며 태희가 말했습니다. 은각사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봄에 오면 벚꽃이 미쳤어. 예쁘겠다. 지우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태희가 물었습니다. 유럽 여행 어땠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런던의 현우, 파리의 민준과 서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배웠는데? 친밀함이요. 진짜 대화가 뭔지. 태희가 웃었습니다. 그거 배우러 유럽까지 갔어? 농담이었지만 지우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우는 답답했습니다. 태희와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부족했습니다. 현우와 나눴던 깊은 대화, 민준의 철학적 질문들, 서준의 자유로운 에너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태희는 안심했습니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마시고 돌아와 태희가 지우에게 키스했습니다. 지우도 받아줬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느낀 편안함도 파리에서 느낀 발견의 기쁨도. 끝나고 누워있는데 태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3주째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선배. 응. 저 선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희가 웃었습니다. 상처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정말요? 응. 근데 괜찮아. 시도는 해봐야 하잖아. 지우는 울컥했습니다. 화 안 나요? 왜 화나?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태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는 안 된 거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솔직해서 고마워.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9월의 교토는 선선했습니다. 나 뭘 찾는 걸까?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연인은 인연이에요. 태희에게서도 느낌이 왔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인연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희가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잘 가. 그리고 지우야. 네. 내가 찾는 거 꼭 찾았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선배.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소중했습니다. 마이너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추모 계속돼.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강남역에 갔습니다. 수천 개의 포스트잇이 벽을 채웠습니다. 여자라서 죽었다. 나였을 수도. 미안하다. 여자들이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연예인 성추행, 대학 성폭력, 직장 성희롱. 매일 같은 뉴스였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왜 늦게까지 술을? 치마가 짧아서. 여자가 조심했어야.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콘텐츠 에디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를 어떻게 구분하지? 회사 남자 동료들을 봤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술자리에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데이트 앱을 다시 깔았다가 지웠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유럽에서 녹음한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현우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민준 각각의 연인은 인연이에요. 서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나쁜 섹시옷 이야기뿐이야. 피해와 폭력과 수치심. 근데 아름다운 섹시옷 이야기는? 지우는 노트를 포렸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8위, 하루의 두 남자. 민준과 서준의 이야기. 판단하지 않는 친밀함. 각자 다른 아름다움. 일주일 만에 글을 완성했습니다. 여성지 3곳에 투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흥미롭지만 저희 매체와 맞지 않습니다. 너무 자극적입니다. 독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지우 씨, 글은 정말 좋아요. 근데 한국 독자들은 아직.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럼 누가 준비시킬 건데? 그날 밤 수진을 만났습니다. 홍대 카페, 창가 자리. 3개월 전 그 자리였습니다. 언니, 어떡할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내가 만들 거야. 내 공간. 뭘? 플랫폼.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제목은? 지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미 적어놨던 이름이었습니다. 빛나는 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을 모으는 거야.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언니라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연인은 발견이에요. 맞았습니다. 현우에게서 진짜 대화를, 민준에게서 순간의 아름다움을, 서준에게서 자유를, 태희에게서 사랑과 호감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는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자기만의 공간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로. 지우도 곧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2016년 11월 서울 망원동 원룸.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화면에 커서만 깜빡였습니다. 빛나는 밤 마이너스 더 루머너스 나이츠. 플랫폼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코딩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윅스로 간단한 웹사이트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별들이 반짝이는 디자인. 메인 페이지 중앙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나눠주세요. 그 아래 작게 민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각각의 연인은 발견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손이 떨렸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진짜 할까? 망설임이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그게 자기라고. 클릭했습니다. 첫 글은 파리 하루의 두 남자였습니다. 민준과 서준의 이야기. 선입견 같지 않은 친밀함, 각자 다른 아름다움.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지우 내가 만든 거야. 수진 언니 미쳤어. 진짜 언니 이야기야. 은혜 지우야. 대박이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 500. 댓글 2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어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못했어요. 창녀 같을까봐. 각각의 연인은 인연이다.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지우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투고가 왔습니다. 제 이야기도 올려도 될까요? 마이너스 익명.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 만난 독일 배낭여행자 이야기였습니다. 언어는 안 통했지만 몸은 통했다는. 지우는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올릴게요.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 글이 올라간 후 투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퀴어 여성 처음으로 여자를 사랑한 밤. 서울의 이혼녀 다시 찾은 나의 욕망. 대구의 대학생 원나잇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 6개월 만에 50개의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2017년 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 창녀들 자랑하는 사이트? 여자가 이렇게 문란해도 되나? 지우는 댓글을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응원도 있었습니다. 문란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돼요? 이 사이트 덕분에 수치심을 벗었어요. 지우는 메인 페이지에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문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한국을 흔들었습니다. 선구자의 폭로 이후 매일 새로운 고발이 나왔습니다. 빛나는 밤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폭력과 학대의 이야기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빛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익명. 성폭력 피해 경험이었습니다.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올려야 할까?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야. 어둠도 말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어둠들. 그리고 기존 섹션 이름도 바꿨습니다. 빛나는 밤들. 둘 다 필요했습니다. 어둠을 말해야 빛도 보이니까요. 2019년 영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베이루트의 트랜스 남성 내 몸을 처음 사랑한 밤. 도쿄의 주부 남편 아닌 사람과의 첫 밤. 뉴욕의 장애인 여성 휠체어 탄 내가 느낀 오르가즘. 지우는 매일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왔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친밀함 마이너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 여성 자원봉사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붙잡습니다. 섹시온는 제가 줄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글을 읽으며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6년 전 파리에서 만난 남자. 각각의 연인은 인연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은 친밀함을 찾았습니다. 빛나는 순간을. 2023년 봄 서울 성수동 카페.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빛나는 밤에 200개가 넘는 이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쓰고 싶은데요. 좀 특이해서 올려도 될까요? 지우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기다릴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로. 저녁, 지우는 빛나는 밤에 마지막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 7년 후 나는 37이 되었습니다. 아직 혼자 살고 완벽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7년 전 런던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대화가 진짜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파리에서 배웠습니다. 순간의 친밀함도 아름답다는 것을. 교토에서 배웠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각각의 연인은 인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도 인연입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나눠줘서. 우리는 계속 빛날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글을 올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글 봤어. 울었어. 나도. 언니 자랑스러워. 진짜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수동 거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우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홍대 카페에서 편도 티켓을 결심했던 그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현우, 민준, 서준, 태희. 그리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자의 빛나는 순간을.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각각의 연인은 인연이에요.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지우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각각의 이야기도 그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지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새로운 이야기가 올 것입니다. 빛나는 순간들이. 그리고 지우는 계속 모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들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만담일화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